자, 성수대교, 한강대교의 11번째 다리로 77년도에 지었는데, 여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성수대교가 무너졌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성수대교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성수대교의 목적을 잘 보셔야 돼요. 영동의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분산과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건설이 됐다. 영동의 신도시 개발입니다. 영동의 신도시 개발. 영동의 신도시 개발이죠. 강남권, 그죠? 강남권 개발이 일어나면서 한남대교로 충분하지 않았던 거를 이 지금 성수대교가 또 역할도 하고 동호대교가 역할도 하고 그렇다 그러면 한남, 성수, 동호 요 세 개가 돈 되는 다리죠. 그러면 앞으로 돈 되는 다리가 어딜까? 또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돈 되는 자리 이 성수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봐보면 좀 전에 얘기했던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 성수대교 이제 체크 포인트를 보면은 성수대교를 건너서 그 강북 쪽으로 오게 되면 이런 게 보입니다. 왕십리로 이정표가 나옵니다. 이정표가 거기에 왕십리 이정표에 보면은 왕십리 앞에 뭐가 보이냐? 행당 그 서울숲 이제 원래 행당 한신이었는데 서울숲 한신으로 이름을 바꾼 서울숲 한신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오게 되면은 왕십리역 앞에 행당 7구역이라고 이게 파크 세븐인데 이름을 또 바꿨어요. 라체르보 푸르지오 서밋 정말 힘들어. 아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게 왕십리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역세권 아파트. 어느 놈은 이거를 역세권 아파트라고 비역세권 아파트라고 하는데 도대체 너는 어디 살길래 역세권 아파트의 기준이 그렇게 되는가에 의문이 들 정도인 거죠. 블로그에 보니까는 비역세권 아파트라고 써놨더라고요. 그거는 도대체 그러면 어디까지가 어, 저기인가 참 의문이 드는 상황이긴 한데 얘네들을 이제 봤더니 지금 보면은 문제가 또 생겼어요. 요즘에 이제 공사비 이슈가 있잖아요. 공사비 이슈. 그런데 이게 조합원들한테는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세요. 5구 타입이 5억 5천, 6호 타입 6억, 84 7억 2천. 장난이 아니죠. 여기가. 예, 조합원가. 일부는 평당 5천만 원을 가정을 했을 때는 11억, 65 타입은 13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84 타입은 금액이 상당히 또 올라가죠. 15억 선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죠. 15억 선까지.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최근에 매물이 이제 나와 있는 거가 17억인가 18억짜리가 매물이 나와 있는데 그걸 사고 들어가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기도 하면서도 20억이 될까 하면서도 20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데가 이 주변 지역입니다. 이 주변 지역. 그래서 이제 20억의 클럽이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이곳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성수대교를 지나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이쪽으로 빠지면 옆으로 빠지면 왕십리로 들어가는 거고 옆으로 이렇게 빠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수동 장미 아파트가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성수동을 중심으로 해서 성수역을 이렇게 봐보면 트리마제 조식 준다고 해서 난리가 났던 그 트리마제 뒤편에 있는 강변 건영 이것도 강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죠. 바로 여기 보시면 강변 건영이 20억을 찍었었습니다. 20억을 22년 4월 달에 강이 보이니까 20억 찍은 거죠. 강이 보이니까. 그래서 24년으로 넘어와서 강변 건영을 보니까 22억까지 찍고 그렇게 찍었던 아파트가 과하게 올라갔다고 생각하니까 우수수 떨어지긴 했는데 또 저가로 밀리니까 또 저가 매수세가 또 들어오는 상황. 그래서 뭐 18억, 17억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데 이렇게 19억까지 들어오죠. 22억까지 갔다는 게 되게 고무적인 거죠. 이만큼 성수동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반증하는 게 이 가격대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성수동만 뜰 것이냐? 아니란 얘기죠. 왕십리도 못지않게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쟁자를 늘려 드려야죠. 자, 우리 이제 사고 싶어 하는 우리 병아리 청년님이 좋아하는 서울숲 한신, 그죠? 서울숲 한신. 서울숲 한신은 가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언제 사느냐가 극대화가 또 되는 거죠. 극대화가 또 되는데 또 재미난 게 뭐냐면 꼭지점에 잡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일 겁니다. 꼭지점에 그 잡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 이게 그 주변 지역의 상승을 보면서 행당동 한신 아파트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사이즈가 나올 겁니다. 자, 트리마제. 여기는 이제 지주택으로 유명했던 곳이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정리가 되면서 누구도 엄청 부러워하는 그런 곳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 트리마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성수동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성수동이 무궁무진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기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좀 전에 그래서 이제 20억이 될까 건영을 봤더니 22억까지 올라간 거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당 7구역 이거 빼놓을 수 없죠. 이거 정리하면서 마카롱이 죽을라 그랬고 안 하면 안 돼요 난리를 쳤던 그런 거였죠. 예. 아, 우리 병아리님이 은유법을 모르시네. 15억에 사란 얘기가 아니지. 아까 은유법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병아리 청년님 연예님한테 혼나야 되겠네. 지금 행당 7구역에 이제 매물이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5구 타입이 매매가 10억. 네, 아까 전에 5구 타입이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가 5억 5천이었습니다. 5억 5천. 그래서 이제 그리고 84 신청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 지금 15억에 부르는데 초기 투자금 13억, 총 매수 금액 총 매수 금액 18억. 이 총 매수 금액 18억은 좁은 납입을 얘기를 하는 거죠. 좁은 납입까지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 18억이 된다. 그러면 18억이 됐을 때 20억을 넘어야 되죠. 20억을 넘어야 되는데 20억을 넘어야 되는데 과연 20억을 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지금 봐보면은 옆에 아파트들을 봤더니 최고점이었을 때 건영 같은 경우에는 22억도 갔었다. 그리고 이제 요 자리가 자리인 만큼 급등은 하지는 않더라도 순차적으로 천천히 올라가면서 가격을 만들지 않을까. 다른 지역보다도 지금 상당히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비싸게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지는 그렇게 이제 싸게 되지는 않고 가격을 꾸준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당 7구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 가치가 확실히 좀 있다. 근데 이제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부담이기 때문에 경기가 한번 위축이 되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측면에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담대교로 넘어가 보면은 청담대교 이슈는 자양동입니다. 자양동을 한번 쭉 살펴보시는 게 이제 좋은데 자양동 앞에 나홀로 아파트가 있어요. 이 청담대교를 건너자마자 보이는 나홀로 아파트. 이 아파트를 공략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뒤에 가서 자료가 어떤 것 같은데 그 아파트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청담대교를 넘어가면은 왜 좋냐면은 이름에서 나오잖아요. 청담대교. 그러면 자양동에서 건너가서 청담동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청담동으로. 그래서 청담동으로 넘어가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위치가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청담동으로 딱 넘어갔더니 지금 이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게 이제 청담동 르엘, 홍실 아파트, 그죠? 요 아파트들 르엘, 청담 르엘, 요거 뭐 지금 뭐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예? 요거 해보겠다고 평당 7천만 원의 예상 분양가 5구 타입 17억, 84 타입 23억. 이것도 싸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면은 로또 터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쿠로 청담으로 재건축이 되는데
요 지역의 분양가와 그다음에 청약률이 얼마나 될지를 잘 보시는 거고, 이게 되면은 강 건너에 있는 자양동 무시하지 말자. 여기 지금 보시면 홍실 아파트 있고 청담 삼익 있고, 얘네들이 지금 이 청담 삼익이 여기 롯데캐슬 르엘로 이제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청담대교 건너면 딱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고 강 건너편에 자양동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집어보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기존에 있는 더샵이랑 이 가격의 변화를 이제 본 건데, 지금 제가 이제 봤으면 하는 아파트가 뭐냐면 자양 우성 아파트입니다. 자양 우성 아파트. 자양 우성 아파트 여기를 한번 주목해서 좀 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양 우성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청담대교랑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여기 삼성동 일자리랑 연결이 되는 자리.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수서 3익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18억에서 15억으로 밀렸고요. 그다음에 수서 하나람 아파트가 이게 수서 동부간선도로 여기 수서 장지간으로 들어갈 때 요 아파트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요 아파트들이 수서 장지간으로 이제 분당 내려갈 때, 그랬을 때 여기 요 수서 3익, 그다음에 수서 한아름, 그다음에 자양 우성 요 세 개 아파트 한번 임장을 가볼 필요가 있겠다. 예, 중요하죠. 그래서 우성, 자양 우성 3차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차트 흐름을 보면서 이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12억 밑으로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죠. 12억 밑으로 11억 선 언저리 10억 선까지, 10억 선이면 좀 사볼만 할까?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번 여기 역시 우리 워키토키님이 센스가 딱 있으셔. 예. 이 우성 아파트도 예의주시 해보는 게 갭투자 차원에서 좋겠다. 이제 그리고 수서 3익도 갭투자 차원에서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청담 르엘 이게 얼마나 가격을 만들 것인가가 이제 중요하죠. 여기 지금 최고가 보면 31억 막 천정부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끝나고 말았는데, 홍실도 마찬가지죠. 자리가 워낙 좋은 곳이다 보니까는 청담대교 건너고 나서 보이는 거, 요 자료들, 이 자료만 봐도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이제 지나서 이제 이 잠실대교, 요 잠실대교를 이제 보시면은, 요 잠실대교 하면은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이 롯데타워, 롯데타워가 딱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요 잠실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뻘밭이었던 그 아무것도 없던 그런 지역들을 이렇게 지금 아파트 주공 5단지, 주공 5단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학교 문제가 있었는데 학교 문제도 뭐 해결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한다 안 한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잠실 5단지 하면은 그 누나 생각나죠. 28억 3천에 사서 29억 5천에 판 누나. 그 누나가 그걸 팔아서 발을 쭉 뻗고 잘 것인지, 아니면은 잘못 투자해서 속상하다고 울고 있을 것인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꼭지점에 잘못 산 사람이 그러면 그 돈은 진짜 많은 돈을 들고 있던 사람인데, 그렇게 이제 바뀌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타격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었을 때 과연 끝까지 마지막까지 29억 5천에 들고 있는 사람은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못 들고 그냥 미끄러질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등기를 한번 이제 깠었는데, 그 등기를 까가지고 그때 그 등기를 우리 박수님이 깠던가 그 얘기 한참 하다가 그거를 찾아냈었는데, 네, 그래서 29억 5천에 거래된 거에 후속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잠실 5단지가 과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높은 가격으로 갈 것인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잠실대교를 건너서 아파트들이 많이 이제 늘어서고 있는데, 잠실의 특징은 조금 하나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리면은, 잠실은 가불병 3개 지역으로 나눕니다. 선거구가. 그랬을 때 3개 지역으로 나뉘었을 때 이 잠실은 좋아요. 그러면 이제 잠실대교를 건너고 이렇게 했었을 때 또 웃긴 게 뭐냐면 요 방이동 목자골목,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계속 회자되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길 건너지 마오. 예, 그 길 건너지 마오. 방이동 먹자골목을 건너는 걸 상당히 꺼려 했죠. 그리고 거기를 가지 말라고 했죠. 그 길 건너지 마오. 그래서 방이동과 잠실이 분위기가 또 다르고, 그다음에 또 방이동도 방이동이지만은 거여마천이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거여마천이 송파병이에요, 병. 송파병. 근데 송파병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이 어떤 걸로 활용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은데, 송파병에 하면 좋을 게 뭘까? 뭐가 하면 좋을까요? 송파병에. 자, 크리스님 찍어보세요. 송파병에 하면은, 그렇죠. 연애님은 우리 지난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듯이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 왜냐면 잠실 쪽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늙어요? 늙어요. 늙는데 어디를 가겠어요? 요양병원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양병원을 저 멀리 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송파병에다가 요양병원을 지으면 되겠다. 그러면 요양병원을 짓게 된다. 요양병원이 늘어나면 송파병에 가서 하면 좋을 게 뭘까? 예. 송파병에 가서 하면 좋을 게 뭘까? 요양병원이 생겼어요. 요양병원은 내가 못하잖아. 너무 커서. 그럼 요양병원 말고 딴 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양병원 말고 딴 거 뭐를 하면 좋을까? 그렇죠. 기저귀 자판기. 그렇죠. 기저귀 자판기. 그래서 편의점이 필요하죠. 예. 요런 연상작용을 좀 해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자양동이랑 그 다음에 잠실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을 한번 잘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들이 지역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지켜보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가격 보이시네요? 로얄 동화, 로얄 동화. 여기 보이시죠? 자양동. 여기 보면은 로얄 동화에 보시면은 여기 10억대입니다. 그리고 앞전에 15억이 넘은 가격이었어요. 근데 10억대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더 주저앉는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도 고민을 해보는 게 좋아요. 로얄 동화 그리고 자양 한양 요것도 마찬가지로 변화폭이 있었을 때 어디가 좋을까? 그러니까 이제 잠실만 볼 게 아니라 잠실 건너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죠. 레이크 팰리스 이런 건 비싸죠. 잠실 5단지는 그 누나를 좀 기억을 해서 그 누나가 끝까지 이제 새로 산 사람이 끝까지 갈지도 한번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70층 이게 될 것인가가 저는 관건이에요. 왜? 공사비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 거죠. 자, 천호대교. 천호대교를 이제 넘어갈 때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번 달에 이제 그 5월 달에 그 강나루 임장이 있습니다. 강나루 임장. 강나루 임장을 가는 이유가 있죠. 강나루 임장을 가는 이유가 이 천호대교를 이제 건너면서 이게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어디로 넘어가냐? 천호대교를 건너서 천호대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의 강남북이 아니라 동서로 바뀌는 길목입니다. 천호대교는 동서로 바뀌는 지역이기 때문에 천호대교는 위치가 조금 이제 다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중흥 S클래스가 신축을 짓고 있어요. 근데 이 자리가 지금 보면은 용도 지역이 믹스가 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용도 믹스. 그래서 용도 믹스된 지역인데 이 지역을 이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천호동 텍사스가 있던 곳 중에 하나가 이곳인데 거기를 싹 다 밀어버리고 지금 중흥 에스컬레스가 들어오고 여기는 상권 지역이고 그 빨간 땅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번 가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좀 전에 크리스가 얘기한 것처럼 냉면 맛집이죠. 네. 그래서 냉면을 꼭 먹어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진짜 맛있죠. 그리고 이제 그 1,000원짜리 변호사 나왔던 그 건물 산 사람이 대박이죠. 그 건물 산 사람.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한 번쯤은 안 가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다. 그래서 천호동의 변화를 조금 지켜보면은 좋지 않을까. 천호동에 한번 적은 돈을 베팅을 해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자, 이쪽에서 이제 비교를 해볼 게 뭐냐면 천호대교는 제가 동서라고 했습니다. 동서.
여기 광장동 극동 아파트 1차, 2차가 재건축이에요. 근데 1차, 2차가 재건축인데 이번 달에 이제 광나루 임장을 할 때 우리가 가보겠다라고 하는 곳이 광나루 밑에를 가보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포커싱이 맞춰진 게 아니라 광나루 위쪽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광나루 위쪽. 그래서 이 광나루 위쪽에 이쪽을 보면서 아차산 이 구역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이 위쪽에 워커힐 길이 연결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이 밑에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가 광남학군이니까 근데 위쪽 지역에 이제 한번 포인트를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광장동 신동아랑 그 다음에 여기 포제스가 그 분양을 해서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포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 지역에 한번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던 거에 강동의 투자 지역은 어디까지다? 마지노선은 강동역까지다. 조금 짧게 잡으면 천호역까지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동 뒤로는 아파트가 요번에 색깔이 명확하게 나왔죠. 색깔이 명확하게 나오면서 임대인보다 임차인이 좀 많이 사는 지역이 아닌가라는 이 상황들이 나온 거죠. 센스 있게 연예님이 기사를 딱 이렇게 올렸죠. 포제스. 포제스 한강 160억 펜트하우스 완판 고가주택 승승장구. 이런 것들 포인트가 되는 것들 내가 못 사더라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면서 흐름을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지금 요것도 리버파크 청약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주변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서 이 지역 중에 어디가 괜찮을까 요거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극동 아파트는 재건축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 풍락동 동아 한가람 요 가격들은 어떻게 바뀌었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여기서 이제 한가람 여기 이제 들쑥날쑥하죠. 이렇게 쭉 빠져버리고 예를 들어 풍락동 동아 한가람 같은 경우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다. 자 여기 보시면 용적률 342 건폐율 28% 완전 엉망이죠. 망가졌죠. 망가지긴 했는데 가격이 이렇게 쑥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베이비 원머 타임을 할랑말랑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 그래도 송파구다. 송파구인데 30평이 10억이 안 되네? 요런 것들도 한번은 체크를 해보는 게 좋다. 근데 세대수가 무슨 뭐 200세대, 300세대가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782세대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잘 타이밍 맞춰서 갭 투자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생각이. 자, 가성비 아파트들에 대해서 이 천호를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이제 후회할 것 같아서 여기를 결국 하게 된 거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천호동 여기 많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호 2구역, 3구역도 그렇고 여기가 전체적으로 바뀌는데 여기 천호동 로데오 거리, 그 다음에 천호동 텍사스 이런 지역들이 있던 지역이라서 이런 것도 빼놓고 보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덕대교는 짓고 있습니다. 강동구 고덕동하고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하고 이게 연결이 되면은 이제 구리시가 가격이 또 많이 오를 겁니다. 구리시가 다음 상승장에는 구리시가 그래서 구리시를 빼놓고 보면 안 됩니다. 구리시가 또 뭐가 되냐면 8호선 연장이 되는 게 구리시입니다. 그래서 토평동 일대가 이게 다리 연결의 효과도 보기도 하지만 지하철 연장, 8호선 연장의 효과도 보고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지역에서 이제 제일 가까운 곳에 지금 뭐 할랑말랑 하고 있는 게 삼익 그린 2차 재건축을 하겠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쵸. 고덕대교를 할 건지 구리대교를 할 건지 고덕구리대교를 할 건지 이 이름이 난리도 아니니까 지금 그래서 결론이 났어요. 여기 네이버 보시면 고덕대교 구리대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나 이겨나. 그렇죠. 아무나 이겨나. 그래서 이름 둘 다 쓴 거예요. 고덕대교 구리대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고덕대교 구리대교 고구리대교 차라리 고구리대교가 낫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1000호 이상 넘어가는 거는 의미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고덕 그라시움도 가격도 떨어진 것도 있죠. 고덕 아르테온도 가격이 떨어진 것도 있죠. 여기에 이제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 토평마을 11억 3천인데 9억 9천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12억인데 9억 6천 지금 강동구 강남 4구라고 하는 강동구가 처참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 고덕 그라시움. 토평마을도 떨어졌다가 반등했죠. 반등. 여기 같은 경우에도 토평 삼성 그라시움. 얘도 떨어졌다 반등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타격이 크죠. 19억 선까지 갔다가 16억 선으로 주저앉는 상황. 그리고 호가가 말해주고 있어요. 호가는 높게 못하고 지금 이전 가격 그대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덕 아르테온도 마찬가지예요. 20억까지 갔다가 또로로 이렇게 미끄러졌어요. 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주인이 안 삽니다. 네, 주인이 안 살아요. 네. 갭 투자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갭 투자들이 들어오고 먹튀하고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하니까, 그리고 이제 먹튀하면서 고점에 신혼부부들 대출은 되긴 하는데 고점에 잡은 친구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달라지는 거죠. 압구정 현대는 주인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임차보다 주인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3위 그린 맨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꼭 그렇지는, 그렇죠. 주인이 뭐 산다고 뭐 다 좋은 건 아니죠. 자,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12시 되기 전에 이제 끝날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 다리 저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이제 그 주요한 다리들은 좀 보긴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다리들은 한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어, 부자 되려고 참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그 이 차이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얘기한 거의 이 중심에는 봐보면 어쨌든 외곽보다 중심이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방어도 잘 되고 고독 받잖아요. 외곽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가격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고독 아르테온도 그렇고, 고독 아르테온도 그렇고, 이게 지금 차트 봐보시면 34평이 정신이 없어요. 차트가 20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이렇게 떨어질 일인가? 상당히 처참하게 무너진 겁니다. 처참하게. 그러면서 또 뭐 어떤 현상도 벌어져요? 전세가도 지금 다른 데들은 오르는데 전세가가 밀리는 현상. 요즘에 이제 우리 그 크리스하고 이제 뭐 그 개포 아파트 때문에 이러저러 오늘도 뭐 이러저러 얘기를 했는데 물량이 많은 곳에 장사가 없어요. 지금 이 강동구에도 물량이 너무 많아 버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세가가 밀려 버리잖아요. 지금 앞전에 봐봐요. 앞전에 중심가 쪽에는 어때요? 전세가가 다 올랐어요. 근데 지금 외곽으로 넘어오면 고독 쪽에 물량 많은 쪽은 전세가마저도 밀리고 매매가마저도 밀리고, 이러니까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 둔촌주공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둔촌주공은 뭐 송파, 자기네들 자꾸 뭐 강동인데 송파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이름을 하나 붙여줘요. 그러면 북송파라고 하셔야죠. 북송파, 고덕, 뭐라 그래야 되냐? 북송파. 동이 아닙니다. 동. 여기는 북이에요. 북. 네. 북송파예요. 북송파. 북송파. 북송파 포레. 네. 북송파 포레가 낫죠. 북송파 포레.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이 가격들이 밀린 것들을 요번 상승에서 하락으로 넘어올 때 강동이 그렇게 그 강남 사구라고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막, 이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강동구입니다. 너무 많은 난리들이 났죠. 여기가 강남 사구가 될 거다, 뭐 9호선 연장에 효과가 있을 거다, 그 난리를 쳐버리니까 소문난 잔치에 갭투자들이 먹을 거가 없죠. 여기 22년 차트 봐보세요. 22년 말에 진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폭포수로 떨어졌어요. 폭포수로. 그리고 강동구를 보면서 생각나는 게 신축 아파트가 다가 아니다. 빛 좋은 개살구. 그죠? 강동구는 빛 좋은 개살구죠. 신축 아파트는 많은데 별 볼 일이 없는. 그리고 한영외고
한영외고도 마찬가지로 거기 학군이라고 하지만은 거기를 학군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차라리 한영외고 학군 갈 바에는 강남학군을 갑니다. 그 저기 뭐 광장동에 강남학군. 개포도 그런 거 아닌가? 그래도 개포는 훨씬 낫죠. 개포는 그래도 대치동이랑 묶여 있으니까.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잠실은 초등학교 6학년, 개포는 중학교 1학년. 어떻게 보면 도찐개찐 같은데 어쨌든 중학생이랑 초등학생은 엄연히 다르다. 예,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 학년 차이기는 하고 한 살 차이긴 하지만은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은 확실히 다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은데 언뜻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확실히 있다.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강남에 왜 강남인가? 현애님 이것도 만드셔요. 예. 그래서 지금 요 양끝 쪽 동쪽과 서쪽도 비교를 했고 중심도 생각을 해봤고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이 전체적으로 기회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연애가 내가 진짜 여러 사람들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 몇 있는데 연애가 진짜 열심히 하는 거에 탑이에요 탑. 분산을 해서 문제지. 예, 분산을 해서 문제지. 근데 어쨌든 집중을 요즘에 계속 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오늘도 통화를 잠깐 하다가 그래 집중해라 그러고 나 이제 결론을 내긴 했는데 어쨌든 참고 기다리고 내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흐름을 타고 있으면 분명히 기회는 와요. 분명히 지금 봐요. 2년 전에 가격이 높았는데 지금 떨어지면서 가성비 맛집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가성비 맛집 중간에 오늘 강의하면서 얘기를 해드린 게 진짜 많아요. 가성비 맛집. 그래서 그거를 꼭 놓치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성비 와 제갈님 그 주무시지 않고 마지막까지 12시까지 버티고 있었네요. 예.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되는데 월 7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그냥 끝내고 말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지역들 중에서 괜찮은 데들을 제가 아니더라도 임장 그 코스를 해서 우리 마카롱이랑 뭐 달려라쭈랑 해서 그 임장반을 저기를 한번 하나 저기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수요가 있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수요가 없으면은 개별로 알아서 가시는 걸로.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지역들 중에서 지금 저기 상황들 봐서 그 괜찮은 지역들, 가성비 지역들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변에 지금 재개발 상황도 얘기를 했었고 상권 문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한강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금 보면은 요번에는 이제 빼서 이제 안 했는데 우리 아까 전에 원효대교 옆에 무슨 다리가 있었냐면 마포대교가 있었어요. 마포대교. 마포대교 쪽의 상권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지역으로 해서 상권도 좀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원과 변동도 있기 때문에 요 지역 상권 지역도 한번 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강 역사 해설사와 함께.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아까 그 병아리 청년님이 들어오기 직전에 직전에 이제 뭐 녹화를 왜 안 하냐 해서 그 부분은 이제 그 이후부터는 녹화를 했습니다. 예, 녹화를 했고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오늘 일찍 주무시는 참여를 했으나 중간에 이제 내일 일정 때문에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뒷부분 업로드해서 마저 이제 보시기도 하고 예. 앞을 못 들었는데 앞도 있겠죠. 아, 네 연예인님 수고하셨습니다.